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 불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송년 특집 되돌아본 불기 2567년 진행을 맡은 BTN 보도국 이은하입니다. 올해는 한국불교 중흥을 기치로 전국 불자들을 결집시켰던 조계종 제33대, 34대 총무원장 자승대종사의 원적을 비롯해 조계종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제도 시행, 천태종과 태구종을 비롯해 주요 종단 총무원장 취임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보도국 기자들과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11월 29일 조계종 제33대, 34대 총무원장 자승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이 전해져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남동우 기자,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으로 바로 취재에 나섰죠. 네, 지난달 29일 안성 칠장사에서 자승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화재가 난 시각은 오후 6시 50분경이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화재가 발생한 곳까지 진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안성의 한 병원으로 이용되는데요. 그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 상울결사 스님들이 모여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인도 순례, 대학생 전법 등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해라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던 자승대종사의 원적. 황망하고 당황했던 종도들과 달리 자승대종사의 시간을 두고 스스로 원적을 준비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 장의 유언장을 통해 종단과 한국불교를 걱정하는 미래에 대한 당부들이 담겨 있기도 했었죠. 네, 자승대종사 원적 이튿날인 12월 1일 조계종이 자승대종사 거처에서 발견한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은 총 10여 장 정도였는데 그중에 3장을 공개했는데 자승대종사가 평소에 오신 생가사에 대한 말씀과 종단에 대한 당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유언장 중에 상자 스님들에 대한 당부 같은 개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종단에 대한 당부와 칠장사에 타고 가신 차량에서 발견된 메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계종 기익실장 우봉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먼저 총무원장 스님께 전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행자들에게 전법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상월선언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 결제 때마다 각 선언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해제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 가주시길 서원합니다. 네,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던 자승대종사의 원적에 각계에서도 슬픔과 아쉬움이 컸습니다. 최준호 기자, 조계사를 중심으로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았었죠. 네, 원적 다음 날 조계사의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오후 3시부터 조문객을 받기 시작한 분향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시작으로 전국 사부대중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대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자승대종사의 원적에 정치권에서의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2일에 조문해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자승 스님과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수 찾아와 스님의 영전에 꽃을 올리고 스님의 업적과 행적을 추모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 국가보훈부 또 호국불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도 해주셨고 자승 스님 큰 가르침 깊이
새겨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 불교가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한국 불교의 큰 어른이시다. 앞으로 아마 불교의 역사가 기록되면서 우리 해봉당 큰 스님의 대종사님의 그 업적은 길이 기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 차례 뵌 적이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니까 어른이시죠. 또한 최응천 문화재청장도 분향소를 찾아와 스님에게 삼배를 올리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월 선언부터 제가 쭉 학교에 있을 때부터 자성 스님의 행적을 쭉 지켜봐 왔고 또 올해 인도 갔다 오셔서 또 인사도 올려놓고 뭐랄까 한국에 진짜 어떻게 보면 불교 새로운 중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장의위원장 진우 스님은 자승대종사의 원적에 대한 잇따른 추측에 소신공양의 뜻을 분명히 하며 논란의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항상 그 경계선상에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 방합차 이런 이제 화두가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그러한 상대적인 세계에서 벗어난 절대 피안의 세계로 깨달음의 성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총무원장 재임 기간 조계 종단 내부뿐만 아니라 종단 간 교류도 활발했던 분으로 천태종을 비롯해서 각 종단에서도 자승대종사의 원적의 슬픔이 컸을 것 같습니다. 의문 기자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8년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각 종단과 교류가 활발했었죠. 재임 기간에는 진각종과 천태종을 방문해서 종단 소임자들에게 경각심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각 종단에서는 이 자승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입적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 종단에서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각 종단 대표들은 함께 조계사에 마련된 빈소에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결식에서는 관음종 종정 홍파 대종사가 각 종단을 대표해서 추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생 전법위원회에 참여했던 각 종단들도 진두지휘하던 선장을 잃어버리면서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종단과 종교를 초월해 사회적으로도 큰 활동을 펼쳤던 자승대종사의 원력이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입니다. 남동훈 기자,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무궁화장이 추서됐죠? 네, 자승대종사는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불교 안정과 화합으로 전통문화를 창달하고 사회 통합과 국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무궁화장에 추서됐습니다. 또한 종지혁 대표의장 당시 이웃 종교와의 교류 협력에 기여했고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청소년과 불교단체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데요. 청담 스님과 정대 스님, 법장 스님과 월주 스님 등이 받기도 했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자승대종사 훈장 추서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승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그동안 이 불교계에서 해오신 일 자체가 크고 또 이미 뭐 큰 스님으로서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훈장 추서 문제는 뭐 당연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일의 추모 기간을 거쳐 종단장으로 연결식과 답의식이 엄수됐습니다. 최준호 기자, 전국 마녀 사부대중이 연결식과 답의식에 참석해서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네, 자승대종사의 연결식은 지난 3일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관계 인사와 BTN 불교TV 구본을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대종사의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종정예하는 즉석에서 내린 법어에서 자승스님을 3번 외치고 교훈을 많이 남기고 간 자승대종사가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즉석에서 법어했습니다. 원로의원 부령 자광대종사는 자승대종사를 포교의 화신이라고 칭하며 간절한 자화장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장의위원장이었던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연결사에서 대종사의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부처님법을 전하신 스님의 삶은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자승대종사의 답이식은 같은 날 연결식 이후 대종사의 제적본사였던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오후 2시경 법구가 실린 운구차가 경내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는데요. 대종사의 상좌인 탐묵스님과 향림스님이 각각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앞장섰으며 법구가 연화대로 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법구는 용주사 경내를 한 바퀴 돌고 자승대종사가 생전에 강조한 부처님법 전합시다와 열반송으로 감싼 연화대로 들어가 거화와 함께 연기로 화했습니다. 연화대 주변을 가득 둘러싼 사부대중은 합장과 연부를 멈추지 않으며 눈물로 대종사의 극락 왕생과 속환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진우 스님이 공약으로 밝힌 핵심 종책 사업들이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도 전국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지금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죠. 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법회에서 경주 남산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국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는데요. 자문위원과 108명의 준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4월에는 드디어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봉행됐는데 74개 사찰에서 42억 이상 약정에 동참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같은 달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 입제법회가 봉행됐는데요. 8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다란이 108도 기도로 사부대중의 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를 통해 기존의 입불 방식, 즉 마애부처님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방식 외에도 현상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면서 어떻게 바로 모실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공약 가운데 승려노후복지는 가장 먼저 성과를 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5월에는데 종단지경 첫 스님 전문 요양병원인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이 개원했습니다.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관심과 결단을 거쳐서 실현됐는데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승려복지와 요양병원에 대한 원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의 전신인 파라밀 요양병원을 종단에 이사한 삼천사 회주 성훈 스님의 보현행도 더해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용 공원을 마련해서 스님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구니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 인력을 충원해서 스님들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췄습니다. 내년까지 일반 병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명실상부한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네, 또 진우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안으로 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종단 표준 명상법 개발 그리고 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종단 표준 명상법 개발과 센터 건립에 대한 회의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8월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 사업계획안이 보고됐는데 이 연구 용역은 동국대 종합연구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내외 불교 명상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 비종교 명상 프로그램도 포함됐는데 선행 연구와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K-명상의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명상센터 건립 계획도 종단에서 아직 공식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종단 직영 명상센터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암동 학사에 건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주 봉선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사찰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전남 담양에 지역 명상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알려질 예정입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해 2022년에 승려대회까지 일으켰던 불교계 해묵은 과제가 있었죠.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 때문에 승려대회까지 열렸는데 조계종은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해 자연공원법과 매장문화재법, 문화재보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같은 국가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정기료 지원 국가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과 관련한 대정부 협상을 통해서 419억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60년 만에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방식으로 문화재청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과 집행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찰 65곳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적 행사에서 불교가 또 한 번 그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최준호 기자, 대회 자체는 운영 미숙 등으로 파행을 겪었지만 불교계에는 제목 이상을 해내면서 그나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올해 8월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렸습니다. 150여 개국 4만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인데요. 불교계도 한국불교 스카우트 연맹을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수계법회 등 한국 불교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부대시설 미비 등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대회 시작과 함께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조기 퇴영 등의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전국 주요 사찰을 수경지와 불교문화 체험 공간으로 개방하면서 파행으로 치닫던 대회에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 격려하고 전국 사찰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대회가 원만하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저희가 조금이나 미력 하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낌없는 지원과 불교계의 노력에 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정부 등에서도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잼버리 일정이 끝난 이후에도 전 세계 청소년들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전국 산사를 방문하며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보는 내내 되게 뿌듯했었는데요. 불교뿐 아니라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대회 참가자들의 삭발 소식, 그리고 대회 후 감사 편지를 보내온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기묵 기자. 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폐영 이후 독일 스카우트 대원 40여 명이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회항하는 날 오전에 이 남자 대원 6명, 그리고 또 여자 대원 2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이 독일 인솔자의 확인과 또 현지에 있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부주지 가군 스님이 직접 삭발을 해줬습니다. 또 한국을 떠날 때는 인천공항까지 이 부주지 가군 스님이 또 배웅도 해줬는데요. 이때는 이제 또 템플스테이 한 달권을 학생들에게, 대원들에게 직접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또 불교와의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독일 대원 5명은 양양 낙산사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chosen the idea because I want to change a little bit in my life. A lot of things were really, really good, but some things I want to change. Some personal things in my heart, and that was the reason. And now I feel really, really good. 일본 스카우트 대원 1,600여 명은 천태종 구인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또 구인사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스카우트 연맹 대표는 직접 구인사를 찾아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단양군에선 이 명예 단양 국민 정서를 수여하면서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 스카우트 연맹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25回世界スカウトジャンボリーでは日本派遣団約1600名の急な予定変更に中西北道の皆様にご伝えいただき、クイーンさんの皆様にも、クイーンさんの皆様誠に、軍の皆様方に、大変お世話になりました。日本派遣団を代表してお礼申し上げます。 조기 폐영으로 얼룩졌던 잼버리 대회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를 접하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 잼버리 정신을 살린 진정한 잼버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종단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1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하경묵 기자, 새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취임하면서 종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무원 스님은 2대 종정을 지낸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19대 총무원장 취임 당시 세대 교체가 됐다고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 덕수 스님은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한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대가 다시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진보에서 보수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덕수 스님의 취임 일성도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출가 본분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취임 법회도 외부 초청 없이 총본사인 구인사에서 조촐하고 조용하게 봉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주경야선의 수행과 또 천태종의 주 수행법인 관음정지인 기도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대북 사업과 다문화 가정,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등 사업들도 확장보다는 현상 유지하거나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동안 천태종이 불교계에서 이뤄놓은 위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곽종은 올해 종조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기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진곽종이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의 성역화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올해 첫 삽을 떴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 개항 예정인 2026년에 맞춰서 이 불사를 회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울릉공항과 성역화가 마무리가 되면 울릉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진곽종 교화에도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기대와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종조 열반 60주기를 맞으면서 통위원장 도진정사는 다시 종조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2001년 초연됐던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생애를 다룬 교성곡을 올해 다시 무대에 올린 것도 이 초심의 연장선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 종단을 일으키고 교화를 했던 그 정신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건데 참회, 화합, 혁신 키워드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 혁신적인 교화가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상황의 반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에 대한 회의론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에 대한 진곽종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한국 밀교의 재도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각오를 새롭게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태종과 함께 태고종도 총무원장을 새로 모셨습니다. 역대 가장 활발한 총무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진 스님의 활발한 활동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임 집행부에서 행정부원장을 지낸 성호 스님과 경합해서 제2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7월 취임 법회 이후 행보가 광폭입니다. 아무래도 취임 1년이 향후 3년의 성과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지지한 정도와
지지하지 않았던 종도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종무원을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종무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하심하겠다며 종도들에게 3배로 회의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건데 우선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종무원의 어려움을 직접 지자체장을 만나서 호소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과 또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협력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행보들은 지난 집행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보여서 사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한 추진력과 호소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고 보호국사의 조명을 통해서 종단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대회를 전후해서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달마와 해능, 서곡 천공으로 이어지는 법맥과 의발이 보호국사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이 태고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중국 불교계와 함께 서곡 천공과 태고 보호를 조명하는 국제 학술 대회도 중국에서 개최할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 동안 대내외적인 행보가 이전 집행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앞으로도 태고종의 변화에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네, 총무원장뿐 아니라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종정 스님을 추대하면서 종단의 안정감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종정 지여대종사가 건강상으로 종정직을 사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새 종정에 백년사 회주 은경 스님이 추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이 원로들의 목소리를 조율을 하고 또 호소한 것도 앞으로 종단의 도약과 새로운 바람에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21세 종정에 추대된 운경 대종사는 1959년 소로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종회 의원과 종단 종무위원을 지냈는데 1990년 초반 이후 종단 행정을 떠나서 백년사에 주석하면서 수행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 대종사 법계 품수식에서 이 공식적인 첫 법석에 올라서 법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종단 최고 지도자인 대종사에게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종단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상당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21세 종정의 공식 취임법회는 3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종정 예경실 구성 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출입처기도 하죠, 박영묵 기자. 세계 여성 불자들의 교류의 장인 샤카디타 대회가 올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대회를 주최했던 전국 비구니에도 지금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죠. 예, 앞으로의 변화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래간만에 전국 비구니 회장 선거가 선거 없이 단독 출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13대 회장 선거가 광용 스님의 단독 출마로 선거 없이 총회에서 인준이 된 건데요. 이 9대 회장 명성 스님을 마지막으로 단독 후보로 선출된 것은 16년 만입니다. 광용 스님은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회장에 오른 취임법회에서 이 반세기 역사의 전국 비구니회의 공덕탑에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아가는 돌을 하나 더 올린다는 각오로 13대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임 집행부의 성과는 개성을 하고 또 비구니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을 내세웠는데 앞으로 집행부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 우선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는 한바탕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지만 4년 후는 어떨지 앞으로의 행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법 포교 원력을 결집하는 대작불사로 원적에 든 자승대종사가 이끈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이 43일 1167km 대장정에 나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네. 먼저 2019년 11월 자승대종사를 비롯한 9스님이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에 세워진 천막 선원에서 무문관 동안거 수행을 하며 시작된 상월결사는 시작부터 불교 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불교 중흥을 기치로 원래 2020년 11월 45일간 인도 순례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됐고 대신 2020년 7월에는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차 예비순례, 10월에는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500km의 자비순례, 2021년 10월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진행하며 대작불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이후 올해 2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회주 자승대종사를 필두로 108명의 인도순례단은 부처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에서 2월 12일 입제식을 갖고 43일간 열반지 쿠시나가르를 거쳐 기원정사 쉬라바스티까지 1167km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례는 하루 25km 이상을 걷는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정이었을 텐데요. 부처님의 8대 성지를 모두 방문하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완주한 상월결사 인도순례 사부대중은 3월 23일 조계사에서 3만여 명이 꽃비로 맞이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항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으로 양국의 영적 유대를 강화하고 불교가 거의 사라져버린 인도에 부처님 전법의 씨앗을 다시 심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인도 순례의 시작을 알린 조계사 고불식에서 불자들의 본분을 그대로 실현하는 불교사의 유례없는 대작불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불교 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대작 불사입니다. 이번에 인도 성지 순례는 일반적인 순례하고 달리 우리 불자들의 본분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자아를 완성하는 진리를 깨닫고 밖으로는 모든 중생의 평화와 안락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상월결사 인도 순례는 순례에 동참한 인원뿐 아니라 종단과 전국 불자들에게도 전법과 포교 원력을 세우는 계기로 의미가 컸는데요. 불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불교는 실천이 없으면 죽은 불교가 됩니다. 수행과 포교가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온전한 불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수행과 포교 양면에서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상월결사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이지만 사실상 불연으로는 1700년간 관계가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종단에서는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 순례의 준비 단계부터 원만 회항까지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또한 인도 델리에서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했고 사찰 음식 만찬과 특강을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해 1만 명이 관람하는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인도 순례로 전환점을 찍은 상월결사의 전법 포교 원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곧바로 대학생 전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상월결사는 한국 불교 중흥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동력으로 대학생 전법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난 5월 2일 열린 인도순례단 해단식 직후 바로 대학생 전법 비전 선언식을 갖고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과 전법위원 22명을 구성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정식 출범은 지난 7월 6일에 있었는데요. 이날 대학생 77명, 지도법사 370명, 지도교수 55명, 일반인 72명 등 574명의 전법위원이 위촉돼 대학생 포교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촉된 전법위원들은 9월 5일과 6일 양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어떻게 대학생 포교를 이끌어갈 것인지 길을 정하기 위한
이상훈 교수불자연합회장의 기조 발표와 전법 성공 사례 발표, 대학생이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교구와 권역별 토론 등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의지를 좀 다졌습니다. 천막 결사로부터 시작된 상월 결사가 4주년을 맞이한 지난달 11일에는 대학생 전법을 위한 씨앗을 확보하고 불교계 전체의 원력을 모으기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가 봉행됐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에는 전국 교구본사와 종단 소임자, 원로의원과 이웃 종단 등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중장기 전법계획을 발표하고 151억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1년에 한 교구에서 1개 이상의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창설하고 활성화시키는 건데요. 위원회 출범 이후에 부산 영산대, 대구 경일대 등의 불교학생회가 창설되는 등 전국의 대학교에서 불교학생회 창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자승대종사의 원적으로 대학생 전법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곧바로 이사회를 열면서 내년 예산과 계획을 발표하고 우려를 불식시켰죠. 네, 지난 12일 자승대종사 이제 이후에 봉은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정기 이사회에서는 대종사의 유지에 따라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자 대학생 전법위원장인 돈관 스님이 상월결사 이사장직을 이어받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돈관 스님이 49제가 회양한 이후 소임을 맡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서 그 동안에는 이사회 상임이사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에서는 활동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총장으로 전 조계종 기획실장이었던 일감 스님을 임명했고 구체적인 내년 사업계획도 확정했습니다. 교구별 신규 불교 동아리 설립과 기존 대불련 소속 동아리 활성화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대학생 불교음악 축제와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도 개최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생 전법과 더불어 포교의 또 다른 축인 수미산 원정대는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 발굴을 강화해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핵심 불자 모임 상월 불교 포럼으로 구심점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모인 전법기금 151억 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체계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 수급을 위한 정기기부 활성화 방안도 모색합니다.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115억여 원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상월결사는 후임 이사장 돈관 스님이 계속해서 이끌면서 자승대종사의 유지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불꽃처럼 타올랐던 대학생 전법 원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계종을 비롯해서 주요 종단을 중심으로 올해 굵직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외에도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체투지 현장입니다. 조계종은 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며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올 한 해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평등과 화합, 공존이 사회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온 유가족들. 그들의 아픔과 절규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한겨울 추위에도 그들과 함께한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지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불교계의 노력은 유가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참사 1주년을 앞둔 10월 26일 유가족이 조계사를 참배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49제부터 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위로와 위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일주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원장 스님 뵙고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도리고 예인 같아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49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 환경 조성 등 우리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노동위원회의 열정은 내년에도 쉼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저상의 소유권이 7년 소송 끝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 환지 본처를 기대했던 불교계의 오랜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석사의 인도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조계종은 약탈문화재 불법 은닉과 점유를 조장한
나쁜 사례를 남겼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 환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불교계는 물론 학계와 정계에서도 환수를 위한 노력과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한 대학 평가에서 올해 8위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순위를 달성하고 3연속 10위권을 유지하며 불교 인재 양성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학비와 취업 걱정 없는 명문 사학을 만들기 위해 자승대종사 원력으로 출범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결실을 보였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전국 대학이 존폐의 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가 전한 희소식은 불교 인재 양성에 기대와 희망을 더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식 개선 사업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한 만남 템플스테이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만남 템플스테이는 하루 만에 1,600여 명이 접수하고 마감 후에도 1,000건이 넘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혼 남녀들의 건강한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장으로 내년 템플스테이를 더욱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2월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현장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이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해진 자승대종사의 원적 소식에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여전하지만 불기 2567년 올 한 해는 한국불교 중흥의 상징이 될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를 통해 확인한 전국 불자들의 결집력과 세계 스카우트 대회에서 보여준 불교 전통 문화의 저력,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등 한국불교의 미래를 단단하게 다져나갈 동력을 모으는 전법 포교 원력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했던 해로 인구 감소, 종교 인구 감소라는 난제와 위기가 만연한 시대에도 한국불교가 중흥이라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불기 2567년 다시 보는 한국불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